네, 이번 주 시장의 주요 이슈에서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엔비디아의 실적 관련 내용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지금 뭐 시각이 약간 엇갈리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호영 대표님, 앞으로 엔비디아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세요?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저는 다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컸다? 여기서 예. 한 번 더 크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판이 필요한데 이 성장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더 하겠죠. 지금 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처음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 호실적으로 평가하면서 시간 외에서도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다음 날에는 갑자기 우려감으로 뒤덮인 그런 뉴스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 네. 이 우려감 중에 하나가 시장 예상치를 가장 적게 웃돌았다라는 얘기, 그리고 마진율이 70% 정도, 그 전분기에는 75%였는데 줄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엔비디아는 제조업체잖아요. 계속해서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생산하다 보면 마진율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 사람들은 다 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이 필요한 건데 엔비디아의 이 신제품이 바로 블랙웰이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실적이 잡히고 있는데 출고가 한 6개월 정도 늦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마진율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 블랙웰이 어느 정도의 힘을 보여주는지는 이번 실적에 나왔습니다. 393억 달러의 실적 중에서 110억 달러를 이 블랙웰이 차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 3분의 1 가량을 블랙웰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네. 더 중요한 점은 이 블랙웰의 다음 버전인, 다음 후속작인 루빈까지도 지금 양산은 안 됐는데 개발까지는 완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앞으로 이렇게 성장판을 계속 만들면서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 성장판을 만드는데 사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유리기판이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와 같은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블랙웰도 발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액침 냉각이라는 우리가 개념을 요즘에 알게 됐죠. 사실 지금 액침 냉각은 원래 서버 데이터 센터에서 쓰고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SK텔레콤 등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도 데이터 센터의 액침 냉각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하겠다. 왜냐하면 블랙웰이 발열이 너무 심하고 액침 냉각을 하는 순간 전력을 30% 정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역할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다 컸고요. 여기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이제 엔비디아의 역할은 이렇게 다른 쪽, 여러 분야로 확장 범위를 넓혀서 다른 섹터들을 키워주는 역할로 좀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액침 냉각 시스템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고, 또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관련주들도 급등을 했고요.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테마를 형성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영역의 새로운 차세대 반도체, 이런 차세대 그래픽카드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주면서 선도하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네. 할 것이다라고 예상됩니다. 액침 냉각 테마 관련주까지 마감 동향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2차 전지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규제로 인해서 중국이 배터리 산업에서도 그 입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 뭐 중국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불안정한 그런 소식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번 주 반등을 좀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장세 여파로 지금 대부분의 관련주들은 또 하락을 보인 상태입니다. 백진수 대표님, 네. 뭐 반짝 움직임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2차 전지의 그 장기 부진에 많이 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2차 전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 게, 난 사자마자 수익 나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난 누구보다 싸게 사는 게 좋아, 시간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라는 분들한테는 2차 전지가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간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지네요. 네, 그래서 좀 기다릴 수 있는 어떤 여유만 있다면 2차 전지를 지금 사두면 남들보다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지금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중국 전기차 보급률이 이제 50% 넘어갈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2차 전지 모멘텀은 전기차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로봇. 로봇 시장도 로봇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도 2차 전지가 수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종목들은 좀 달라진다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 네. 예전에 2차 전지가 올라갈 때는 일단은 뭐 양극재에서는 하이니켈, 그다음에 음극재에서는 실리콘 음극재, 이들을 위시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 종목들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성능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한번 충전하면은 뭐 500km, 600km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능 자체는 이미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된 거고, 그다음 뭐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아니면 로봇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돈을 주면 다 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전고체 쪽입니다.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업체들도 전고체를 만들려고 다 기술 개발하고 양산 시스템 갖추고 하고 있지만, 2차 전지 기업들만 뛰어든 게 아니라요, 자동차 기업들도 다 뛰어들었습니다. 네. 뭐 대한민국에서는 현대차, 뭐 중국에서는 BYD, 그다음에 중국 전기 자동차 협회라고 있어요. 그 국가에서 만든 거, 여기서도 전고체를 개발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2차 전지를 둘러싼 어떤 이제 전쟁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종목을 고를 때 전고체 종목을 고르는 게 낫겠죠. 네, 종목을 하나만 좀 알려드리면, 네네.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이 핵심 소재가 황화 리튬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근데 국내에 황화 리튬을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요. 아, 네네. 예, 이런 종목들이 2차 전지 내에서는 대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종목들로 선별해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월에 지금 뭐 액션 플랜 관련해서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유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게 시행이 된다. 그러면 전기차를 구입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배터리 공급 과잉을 타개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예. 이게 실행이 된다고 한다면 매우 큰 호재고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그렇더라도 경기 회복이 선행돼야 전기차 업황이 살아날 것이다. 지금 작년에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판매량이 45% 감소했다라고 나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이미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2차 전지는 테마성을 타고 상승을 하고 있는 거지만 전체적인 업황으로 본다면 바닥은 이미 쳤다. 테슬라의 이런 판매 부진이라는 것이 너무 극대화됐고 바닥을 쳤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은 친 게 맞지만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 강한 모멘텀, 바로 액션 플랜과 같은 부분이 필요한데요. 이런 액션 플랜으로 인해서 보조금,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줄 때 이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고 구매력을 갖췄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경기 회복세를 먼저 우선적으로 살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주 알아봤습니다. 또 이번 주에 관심 많이 받았던 업종으로 저희가 태양광주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한화솔루션, 태양광 관련주가 또 주중에 강세를 보였었죠. 중국 태양광 모듈 제조사들이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호재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태양광 또 오랜만에 어떤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현 대표님.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재료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투자 시점이 맞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판매가 뭐 인상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의 그 모듈 재고 소진 소식, 그리고 인도의 보조금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중국 의존도를 좀 많이 낮추겠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 역시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다만 중국의 가격 인상 소식이 이미 태양광 업종의 1, 2월에 상승폭이 어느 정도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죠. 네. 태양광 내 주요 종목은 하나솔루션하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OCI 홀딩스 정도 볼 수 있는데요. 모두 1월부터 해서 40% 가까이 반등이 나왔고요. 작년 하반기 시장과 같이 하락할 때 지지를 보였었던 두꺼운 매물대에 이미 진입한 상황입니다. 단기 상승폭이 컸던 만큼 이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의 업종 쏠림 현상이 좀 굉장히 심한 구간이거든요. 만약에 조선, 그리고 뭐 방위산업, 그리고 반도체 등과 경쟁을 해가지고 투자자들의 마음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도 네. 업종으로 올라서야 되는데 약간 매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셀트리온, 주중에 그 눈에 띄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9%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뭐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오늘 장에서도 상승 마감을 했죠. 영업이익 개선폭이 높을 것이다. 또 신규 제품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또 전망도 잇따르고 있는데, 김동관 대표님, 20만 원 선 돌파 뭐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 가장 잘 맞는 종목군들이 이제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제약, 이 셀트리온 그룹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증시가 많은 변동성을 보이고 증시가 급락할 때는 돈이 많은 우리 투자자들, 외국인 기관, 뭐 이런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안정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익 지표와 또 매출 지표입니다. 네. 이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4분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출액이 이제 1조 636억에다가 영업이익이 무려 1,964억 정도를 지금 달성을 했는데 연간 보니까 매출액이 3조 5천억에 이익이 한 5천억이 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제품을 본다면 이제 냄시마, 트룩시마나 또 트룩시마도 이제 올해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할 것 같고요. 또 신제품이 이 배그젤마도 이제 항암 시장에서 보면은 유럽에서 굉장히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성장폭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만 원 무조건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제약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에서도요, 지금 바이오 제약 중에서 주가가 신고가가 나온 주식들이 작년에 상당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년 정도 지금 계속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보니까 거래가 지난주 이번 주 많이 터지면서 바닥을 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 정도에서 지금 한 5만 원 정도까지 빠져서 한 반토막이 났는데요.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드린다면 5만 5천 원 정도에서 한 5만 6천 원 정도에 한번 잡아보시면서 이 셀트리온 조금 무거우니까 같이 매매하신다면 시청자분들 충분하게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트럼프 2기 시대에 저희가 좀 체크해봐야 될 어떤 주요 내용들이 있다면 짧게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국내 기업에는 아무래도 실보다는 좀 득이 많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일단 모든 산업에 있어가지고 그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의약품 원료라든지 바이오시밀러 공급망에서 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의료비 절감이라든지 뭐 바이오시밀러 제품 확대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FDA 규제 완화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역시 국내 신약 기업에는 기대감을 충분히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그 제조업 유치로 미국 내 공장 건설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약가 인하가 가격 경쟁을 부추겨서 이 수익성 악화로 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견제, 반사익 수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서 주가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관심 업종으로 저희가 또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디어 엔터는 물론이고요. 국내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디큐브로 많이 알고 계시죠? APR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초부터 꾸준하게 반등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특히 클래시스가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인수설 이런 부분들이 또 제기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김동관 대표님. 예. 어떻습니까? 뭐 최선호주를 선정할 수 있을까요?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요. 저는 선정을 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잘생기고 싶고 또 이뻐지고 싶고 또 이제 글로벌의 수요 자금이 지금 어디로 좀 몰리는가 봤더니 이 K-뷰티 쪽으로 계속 몰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가 이제 전 세계 자금 중에서 이 M&A 자금들이 상당히 큰데요. 그 중에서 많은 자금들이 이제 국내 이런 뷰티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제 클래시스가 이 삼성전자의 피운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많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네. 제가 클래시스를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아마 다른 뷰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이 좀 충분히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슈링크라는 이제 대표적인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슈링크가 굉장히 좀 재밌는 게 보통 이제 고주파와 이제 그 초음파로 나눠지는데 이 초음파라는 게 이제 울세라입니다. 이제 한 번 받으시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클래시스의 이 슈링크 같은 경우도 같은 초음파인데 가격대가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고주파로 때리면요. 피부가 일단은 이게 완벽하게 좀 이뻐지기가 어려운데 이걸 초음파로 때려버리면은 완전히 그 얼굴이 굉장히 이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은 삼성전자도 굉장히 이 기술력을 좀 탐낼 수가 있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역시도 이제 차세대 헬스 기기에 대한 이 신제품에 대한 시너지를 아마도 지금 여기서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 요즘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 피부과에서 좀 그 약간 가격이 비싸지만 아마도 이 티타늄 시술이 요즘에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네이저 옵틱 같은 경우에 이 티타늄 기술로 이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 보통 보면 이제 요즘 같은 양세에서 상한가가 나오면 솔직히 조금은 겁을 내서 이제 매매를 못 하는데 이 티타늄을 가지고 있는
레이저 옵틱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거의 한 70% 정도가 많이 빠졌거든요. 상한가가 한번 나와서 올라가도 결국 지금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런 레이저 옵텍 같은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퓨락셀이라고 요즘에 또 굉장히 그 피부과에서 또 많은 유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또 한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네. 자, 메디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에 가시면요, 이 퓨락셀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드름 피부에 효과가 좋고 또 요즘엔 이제 핸디레이라고 해서 바늘 대신 이 레이저로 혈압을 뽑는 이 체열기가 굉장히 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상장가가 5만 원인데 현재 주가를 보니까 한 8천 원대 정도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폭가대에 있는 이런 종목군을 한번 매매해 보신다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용 의료 기기 쪽 동향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해운입니다. 이번 주에도 또 이슈가 됐던 게 해운주인데 미국 정부의 중국 선사 견제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운사 소속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 회당 최대 10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뭐 이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해운업계에 반사 이익이 이제 있을 것이냐 여기에 기댄 움직임 같거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반사이익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중국 선사들에 대해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화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굳이 중국발 이제 배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 대만 해운사들로 이제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화물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중국발 선사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그렇게 되면 다른 해운사들도 가격을 같이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프레이트 레이트가 이제 해상 운임이란 건데 그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해운 업종을 해운 주식을 사야 되느냐라는 거는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확인할 게 남았다라는 건데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어서는 이제 Q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해상 무역이 증가할 가능성이 클까 감소할 가능성이 클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해상 물동량이 감소를 한다면 뭐 해상 운임이든 뭐 중국 수수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Q가 늘어나지 않으면 이 이슈도 크게 호재로 작용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해운사의 주가를 움직일 수는 있지만 턴어라운드, 주가 턴어라운드가 가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수혜주는 조선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글로벌 선사들이 이제 배를 만들 때도 중국의 배가 싸니까 중국에 맡기던 이 수주를 이제 돌린다고 하면 한국밖에 없거든요. 대안이. 그래서 한국 조선사들이 이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발주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조선업은 이미 실적이 담보가 된 섹터잖아요. 이미 네. 수주가 엄청 많이 쌓여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성과도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해운보다는 조선 쪽을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운보다는 조선이 낫다. 일단 종목 가운데서 HMM을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해운 인수 효과까지 나오면서 월요일 장중에 신고가가 기록됐단 말이죠.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 지금 어떻게 취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HMM의 SK해운 인수 자체가 좀 우리는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수하는 것 자체로 사업 포트폴리오는 다각화가 돼서 매출 구조를 좀 늘릴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HMM의 현재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잖아요. 이렇게 기업 자체를 계속해서 장기간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이 듭니다. 그래서 HMM을 매물로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SK해운을 전부가 아니고 일부 사업부만 인수를 하더라도 어쨌든 덩치는 커지죠. 그리고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HMM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자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HMM이 이번에 신고가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뭐 사업 다각화로 인한 뭐 매출 증가 가능성 뭐 이런 것일 텐데 더 큰 주가 상승을 노리는 부분이 뭐냐면 HMM의 매각입니다. 매각 이슈가 뜨면 주가는 거의 뭐 아무리 무거운 종목이라도 상한가를 근접하는 급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인수를 추진하게 되면 아직 확정은 아닌데 만약에 추진을 하게 돼서 성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기업 덩치가 너무나도 커지기 때문에 M&A 시장에서는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의 의견은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